이상입니다. 저는 질병 퇴치를 위해 유전자 가해의 사용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앞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용어 정리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이란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매년 7억 명의 사람들이 모기 매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나오게 된 기술이 이제 유전자 가입 기술인데 이를 모기에 유전자 드라이버와 함께 투입시킴으로써 이를 종 전체에게 퍼뜨려 모기 멸종을 목표로 하는 것을 유전자 가입 모기라 합니다. 여기에서 유전자 드라이브란 유전자의 특정 성질을 종 전체에 확산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첫째,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전자 가입 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대체할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살충제 모기장과 곰팡이를 이용해서 기존에 내성이 생긴 모기들에게 위험이 되는 곰팡이를 이용한 살충제, 그리고 이제 백신 연구와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유전자 가입 모기의 이용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현종 전이, 먹이 사슬 붕괴 등 유전자 가입 모기의 이용은 예측 불가한 위험성과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계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가입 모기를 이용해서 생태계에 일어날 위험성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셋째, 유전자 가입 모기를 이용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장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멸종시킨다 하더라도 말라리아 원충까지 함께 멸종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만 감수한 채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도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체 방안이 있고 이제 생태계에 발생할 그런 초래할 문제도 모르고 효용성도 이제 도박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병 퇴치를 위해 유전자 가입 모기를 이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도열팀 이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개념 정의를 하자면 유전자 가해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인공 효소를 현재 캐스9의 단백질을 활용한 유전자 가해인 크리스퍼가 널리 연구되고 있으며 유전자 드라이브는 종 전체의 특정 유전자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대상이 되는 모기는 여러 매개 질병을 통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일례로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매년 2억여 명의 감염자와 수십만의 사망자를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논제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해 모기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첫째, 유전자 가해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한 질병 퇴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하면 빠르면 수년 내에도 지구상 모든 모기에게 특정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효과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돌연변이이지만 현재는 여러 기술의 등장으로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2018년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시 개체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유전자를 편집하여 8세대 만에 개체군을 절멸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한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CPF1 단백질은 기존 캐스9의 비표적 위치를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여 돌연변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는 돌연변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크리스퍼 가입 및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통해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질병을 퇴치할 수 있음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가해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우선 실험 과정에서 유전자 가해의 생태계 유출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 안전과 생물학적 공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을 실험하고 도입한다면 생태계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한 연구에서는 체내 온도인 37도씨에서 생존하지만 체외 온도인 20도씨 정도에서는 세포가 죽게 되는 3일 스위치 기술을 통해 편집된 유전자가 자연의 미생물 군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편집된 유전자가 생태계로 퍼져나가거나 생태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항 크리스퍼 단백질이라는 기술은 유전자 가해 활동을 억제해 이를 중단함으로써 활동을 억제해 유전자 드라이브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유전자 가해 및 유전자 드라이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충제 및 백신, 치료제와 같은 기존의 질병 퇴치 방식만 사용하는 것보다 유전자 가해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모기는 여러 매개 질병을 통해 인간에 큰 해를 미치며 매년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질병 퇴치 방식은 현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아직까지 그 백신이 개발 단계에 있으며 댕기와 같은 질병은 치료제조차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충제의 경우에도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내성의 발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한 해 동안 말라리아와 관련되어 사용된 전 세계 예산은 31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럼에도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가해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질병 퇴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유전자 가해 모기의 이용은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기존 방안에 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므로 그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죠? 우선 유전자 강의 안전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태계에 유출되는 것에 관한 우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 스위처 같은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실험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생물학적 봉쇄 기술이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크리스파 단백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퍼트린 유전자 드라이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이 유전자 드라이브가 적용된 객체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유전자 드라이브의 그런 발현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 크리스파 단백질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신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이라면은 만약에 이 유전자 드라이브가 근현종으로 유출되었을 때도 그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생태계 전체에 큰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위험성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이 이미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더하여서 현재 질병 퇴치가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돌연변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전자 조작 그 모기를 제외한 다른 유전자 모기 퇴치법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기존 방안보다 유전자 가해가 더욱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탈지움 핀샤인스 곰팡이라는 그런 생물학적 살충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 외에도 비트락스나 이제 타페노킨이라는 백신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우선 건가요? 살충제와 같은 경우에는 내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백신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시하신 그런 사례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예컨대 댕기열과 같은 경우는 백신은커녕 치료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십 년의 연구를 거쳐서 백신을 연구했지만 효용이 없다면 지금 당장 너무나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곰팡이의 예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는 원래 기존의 화학 살충제는 나트륨 통로만 차단하여서 네. 이제 그 모기 개체를 죽이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러한 메타시지움 핀샤이스 같은 경우는 칼륨과 칼슘 통로까지 차단하여서 기존의 내성을 가진 모기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모기 매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굳이 엄청난 위험성을 감당하면서 유전자 변이 모기를 사용해야 우선 하는 굳이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에 우선 동의하지 않고 그 안전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살충제의 경우에도 물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내성이 존재할 수 있고 더해서 살충제 혹은 백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저희가 질병 퇴치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제3세계의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충제나 어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관련 너무나도 저렴한 방법으로 궁극적인 질병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 가해를 이용해서 모기를 멸종시킴으로 인해서 질병 퇴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네, 질병 퇴치가 가능하다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모기를 멸종시킨다고 해서 말라리아 원충까지 같이 멸종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원생 생물이라면 매개체가 사라진다면 질병 퇴치 효과가 큰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하지만 생물은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숙주로 하는 생물이 사라진다면 다른 생물에게 옮겨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럴 경우도 유전자 관리 기술을 통해서 역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컨대 말라리아 그런 원충이 다른 생물이 매개체로 숙주를 섞는다면 그 원충 매개체에 대해서 또다시 유전자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생물 자체가 이제 단순히 종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성을 띠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유체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기장을 대체제의 이슈로 말씀하셨는데 모기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모기장 밖에 있을 때는 그 실질적 효과가 굉장히 적으면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으로 좀 빈곤한 제3세계 국가나 개발 우선국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프리카에서의 말라리아 감염자 수가 72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의 원인으로는 실내 잔류 살충제 보급과 살충제 모기장의 보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살충제의 경우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며 백신 역시 대체하시면 백신 역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해서 아직까지 백신이라든지 혹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질병들이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앞서 표에서 언급했듯이 댕기열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를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유전자 가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안전성 검사를 아까 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유전자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유전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유전자 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우려인 부분은 어느 지점입니까? 저항성 문제도 그렇고 근연적으로의 전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항성 문제의 경우에선 저희가 앞서 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페프한 단백질과 같이 옥타계 효과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단백질을 활용한다거나 혹은 돌연변이 발생 자체를 예측하는 멀티플렉스 다이지널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전자 가위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생물체 유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많은 변수 역시 저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쟁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계에서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면 먹이 사슬의 파괴가 올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하지만 저희가 개체수를 감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기 개체 자체가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도록 말라리아 저항을 띠는 그런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문제 또한 근연적으로 전이나 다른 생태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주라는 것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리아 원충은 멸종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라리아라는 개체 자체는 어떤 원생생물에 있는 것이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건 바이러스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병원체들의 네 개체가 사라진다면 실질적인 질병 퇴치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높은 것이긴 하지만 그건 높은 것일 뿐이지 100%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기존 방안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기존 방안은 현재로서는 많은 대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효과가 예측된다면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존 방안을 계속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타이즘 핑샤인스나 비트락스라는 생물학적 살충제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있으니 그러한 개발 가능성 또한 그런 것이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앞서 인정해 주신 바와 같이 유전자 기술이 너무나도 확실한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한 유전자 기술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적응하면서 그 폭을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유전자라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까 통제하에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자라는 그런 자체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이런 생태계는 한 그런 복잡한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자를 100% 안다고 확신하고 위험한 기술을 함부로 그 생태계에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새로운 대체 방안을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 측에서도 인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제 위험성을 감당하고 유전자 변형 모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방안의 개발을 더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유전자 거위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100%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변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점차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질병 퇴치가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유전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질병 퇴치를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더욱더 유용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어떤 안전성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질병 퇴치 효과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대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가 교차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기존 방안들, 현재 대체제 유전자를 대체할 그런 수단들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내성이 존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대체제와 기존 방안을 사용하지 말자, 유전자 가위만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도 물론 현재로서는 유지하긴 하지만 안전한 유전자 기술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예컨대 댕기효 같은 경우는 아무런 치료제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한 기술 개발해서 도입하자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질병 피해는 수십 년간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전자 감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것, 도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계 관련 문제는 물론 불임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바이러스 저항 모기를 통해서라면 개체수 감소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종교배 없이도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적용했을 때 그런 문제 없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혹은 큰 질병 퇴치 효과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전자 가위가 도박이다, 보정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연변이 같은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존재하고 또한 매개체가 사라진다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퇴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이 도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근거가 떨어지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이제 유전자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가위에 돌연변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 절대 예측 불가가 아니라는 점, 많은 생태계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서 저희는 유전자 기술을 당장 모든 분야에 도입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식 2차 교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유전자가의 모기가 안정성이 검증되었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유전자는 변수가 많고 생태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셨는데 하지만 유전자가의 모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전자가의 모기가 실제 생태계나 혹은 질병 퇴치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5에서 26세대 이후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네. 이것이 아직은 일부 지역에게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 세계에 풀었을 때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CTF1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더블섹스 유전자 혹은 디캐스9 혹은 항크리스퍼 단백질을 통해 돌연변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또한 크게 개선되었으며 만약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전자가의 모기가 기존의 방안보다 효율성이 더 낮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가정은 이미 생태계에 영향을 준 후인데 그렇다면 언급하신 곰팡이 살충제나 곰팡이 살충제와 같은 여러 가지 살충제의 경우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발언하신 건가요? 이 거미나 정갈의 독은 미국 FDA의 그런 승인을 받은 것이고 현재 유전자가의 모기도 또한 FDA 승인을 받아 실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 안전하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것은 하지만 생태계- 앞서 교차조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이러한 기술적 진보들로 인해 안전성은 검증되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음을 주시켜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기존 방안들은 현재 유전자의 모기에 비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질병 퇴치에 있어서 경제성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고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질병 퇴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인데 현재 유전자 가입 모기 외에 기존 방안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제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많은 5조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하였으며 하지만 빌 게이츠가 지금까지 5조 이상을 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퇴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말라리아에 대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는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기존의 방안들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기존의 방안을 계속 쓰기보다는 유전자가의 무기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이준 핑샤이스라는 기존의 그런 내성을 가진 모기들을 위협하는 살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살충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띠고 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아직 살충제의 그런 경제성은 확진하진 않지만 현재 아프리카나 그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모기장 보급과 같은 여러 대대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존 방안이고 또한 경제성 부분에 직면했으면 현재까지 어떠한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방안에 투자를 한다면 보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가 없던 질병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길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백신 타페노킨이 백신 타페노킨 한 번만 복용해도 네. 간에 있는 원축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네, 다시 언급하신 백신 타피노핀이나 혹은 사나리아에서 개발 중인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질병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여전히 치료제가 없는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가 아니고 객관적인 논거나 논리 구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책 2차 부차 전환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 강릉 생물학과 교수 정방욱 교수님은 우리는 많은 유전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전자들은 다수의 기능을 가지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그런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계속 안전성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확실한 연구 결과나 정말 이게 실제로 잘 적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요구합니다. 네, 저희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들은 앞서 언급했으므로 또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옥시텍이라는 이런 유전자의 모기를 생산해내는 그리고 방출해내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지역들, 브라질이라든지 혹은 제도선 같은 지역에서 이미 생태계에서의 실험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박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자 드라이브와 그런 대체 방안이 작동은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며 이미 이것을 작용할 때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후인데 그러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후인데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생태계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까?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바는 저희가 유전자 드라이브를 시행했을 때 그것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가 앞서 언급한 그런 복구라든지 혹은 해결 방안들이 무용이 아닌가 이미 영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조련변이가 발생할 경우 개체가 죽게 되는 유전자를 통해서 조련변이 발생 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애초에 조련변이가 발생할 발생할 확률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런 매우 미미한 확률 때문에 현재 급한 질병 퇴치 효과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수님의 반박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효과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러면은 인간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종 한 종을 아예 멸종시키는 건데 이를 정당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물론 종 한 종을 멸종시키는 방법 또한 불임 모기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항바이러스 모기를 통해서 종을 멸종시키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말라리아에 대한 그런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타페노킨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효과가 원충을 잡아내기 때문에 이를 실제 살포하였을 때 거의 재발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위험 부담성을 갖고 유전자 과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현존하는 모든 백신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특정한 댕결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치료자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유전자 가입 도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 살충제, 치료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서 함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것을 유전자 가입 도입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있는 더 안정된 검증된 방안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댕결과 같이 치료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뭐 타피노킨 백신 맞나요? 아니면 뭐 사나리아사 백신이라든지가 그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 기존 방안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성적 재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돌연변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돌연변이 문제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의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CPS1 단백질 혹은 한크리스퍼 단백질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돌연변이 문제를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미미한 가능성이 유전자 가입에 큰 효과나 그런 도입에 있어서의 성공성을 방해할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언급해주신 대체제의 경우에도 현재 저희는 질병 퇴치 방안의 논함에 있어서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더불어 경제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언급하신 계속해서 교차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존의 대체제는 유전자의 모기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돈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유전자의 모기를 도입하는 것이 이미 유전자의 모기는 안전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론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서 유전자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생태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대체제가 현재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더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든지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병 퇴치가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WHO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년간 말라리아에 대한 피해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이전에 말라리아 완전 퇴치 선언 이후에도 다시 말라리아가 재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전자 가입 모기를 이용한다면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매개체를 배제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입 모기가 그 어떤 방안보다도 질병 퇴치에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유전자 가입 모기를 기존의 방안 백신, 살충제, 치료제를 완전히 없애고 아예 유전자 가입 모기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서 현재 없는 방면에 유전자 가입 모기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제 측면에 있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체제를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전자 가입 모기는 안전하다고 계속 안전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99%의 저항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 나머지 1%는 제거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전자 드라이브의 경우는 이를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99%의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1%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많은 상황들이 있고 유전자 가입 기술은 6년이란 짧은 시간밖에 연구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다면은 대체 유전자 가입 두개 말고 대체 방안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탑테너킨의 경우에도 지금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메타이전 곰팡이 살충제의 경우에도 실험을 한 결과 5일 만에 90% 이상의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안전성이 훨씬 더 보장되어 있고 유전자 가입 모기보다 효율성도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 이렇게 안전하고 효율성이 있는데 유전자 모기는 이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한 이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걸 더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측
9화팀 최종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안전성 혹은 돌연변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연변이 문제는 앞서 저희가 얘기한 돌연변이 발생 시 개체가 중요한 더블섹스 유전자를 편집한다든지 혹은 CPF1 단백질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범주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반대측에서는 계속 생태계에서 어떤 미지의 위협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거스를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기술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위협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불확실하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위험성을 좀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앞서 저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생태계 이를 적용해서 실험을 한 사례가 옥시텍사에서 존재한다. 더해서 개체수의 감소를 하지 않고도 있는 방안이 존재할 뿐더러 유전자 가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문제 없이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는 단순히 조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기존 방안에 비해서 유전자 가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안전한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과 동시에 기존 방안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더 적은 비용과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노력만으로도 현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캐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지금 현재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앞서 6년밖에 연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6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질병의 궁극적 택시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론 6년 짧은 연구 시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개선 기술을 개발 중이며 현재 국제적으로도 여러 규제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피해를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아보자라는 움직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성만을 이유로 기술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혁신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과거에 조금 묻힌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위 모기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더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저희가 아직 유전자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작은 그 모기의 개체수만으로도 그 모기 집단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멸종시킨다 해서 말라리아 원충이 100% 멸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멸종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옥시텍에서도 많은 생태계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옥시텍에서 한 실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현장 실험을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는 유전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 모기를 퍼뜨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그 생태계의 안전성을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방안들을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기존의 방안들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닌 더 새롭고 이제 메타리즘 피넨스나 빅트락스 같은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더 새롭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그런 방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입 모기 이용은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